이 과학의 원리만 아시면 내가 손수 구두를 만들더라도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구두를 누구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 이성룡입니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루 따뜻한 구들빵 어떻게 만들면 될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불이 잘 드는 구들빵을 만드는 원리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불이 잘 드는 구들빵의 원리, 그리고 고루 따뜻한 구들빵의 원리, 이것이 두부 쪼개듯이 이렇게 원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한 가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고루 따뜻한 구들빵의 첫 번째 조건 뭘까요? 불이 잘 들어야 고루 따뜻하겠죠. 제가 약 30년 전에 어느 암자에서 잠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들빵이 아랫목은 시커멓게 타 있습니다. 근데 윗목은 완전히 얼음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 안 드니까 그렇죠. 고루 따뜻한 구들빵의 원리의 전제 조건도 불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전제 조건입니다. 불이 잘 드는 원리 6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고래 속 냉기 배출이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래 바닥과 아궁이의 높이 차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굴뚝 단열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아궁이에서 땔감이 완전 연소가 되도록 고온 연소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 시공을 하실 때 고래 속에 거름이 남지 않도록 이물질들이 남지 않아야 된다. 몰탈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 고래 개자리가 깊어야 된다.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루 따뜻한 구들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고루 따뜻한 구들빵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불이 잘 들어야 됩니다. 고루 따뜻한 구들빵의 두 번째 조건 뭘까요? 이쪽이 불목이죠. 불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목에 대한 말씀은 불 잘 뜨는 구들빵에 대한 원리에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도 물리가 있었나? 중학교는 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벤추리 효과라고도 합니다. 물이나 공기 같은 유체가 흐를 때요, 이렇게 흐를 때 통로가 좁아지면 유체 압력이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베르누이의 정리죠. 벤추리 효과라고도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과학 얘기를 하는 이유가 구들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불목에도 과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불목을 좁게 해가지고요, 아궁이에서 불이 타면 기체가 팽창을 하죠. 4배 내지 5배 이상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면 가벼워지고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궁이에서 발생된 열기가 이렇게 어딘가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불목이 열려 있는데 이 불목을 좁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압력이 세서 앞으로 쫙 나간다는 얘기죠, 불이. 그래서 불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깊게 단숨에 착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목의 크기를 좁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공을 해본 경험으로서는요, 넓이가 약 100mm 안쪽 이렇게 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들빵의 아궁이 쪽에서 본 정면도인데요. 불목도 이쪽 옆으로 나가는 불목, 이쪽은 조금 넓게 해주고요, 개자리 쪽으로 가는 불목은 좁게 해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궁이 쪽에서 발생된 열기가 고래 속 깊숙이 단번에 쭉 들어갈 수 있도록 불목의 크기를 좁게 해서 들어가는 불의 속도를 높여준다. 이거 중요하죠. 고루 따뜻한 구들빵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불목을 좁게 해서 아궁이에서 발생된 열기를 고래 속 깊숙이 단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고루 따뜻한 구들빵의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열기는 위로 상승하려는 성질이 있죠. 아궁이에서 발생된 뜨거운 열기는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절대로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않죠. 굿을 놓으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불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들방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생각할 때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구들방 그림을 거꾸로 돌렸는데요.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디로 내려갈까요? 이리 내려가겠죠. 절대로 이리 안 가겠죠. 이리는 안 갑니다. 무조건 물은 이리 가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차겠죠. 고래 속에서 뜨거운 열기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불은 무조건 위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의 구들장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먼저 뜨거워지는 거죠. 만약에 구들방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면, 함실장 불목돌이 없다면 아궁이에서 발생된 열기가 아랫목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겠죠. 그렇게 하고 식은 열기가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아랫목만 엄청 뜨거운 거죠. 그래서 함실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부분에 이렇게 함실장 불목돌을 두는 겁니다. 불이 먼저 함실장을 달구는 거죠. 그래서 아랫목 구들장에 열기가 집중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함실장은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거의 600도 이상 되죠. 뜨거운 열기를 맞는 돌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보통 두꺼운 돌을 함실장으로 넣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황토를 이렇게 두껍게 바름으로써 함실장이 깨지는 것을 또 방지를 해주는 그런 시공을 합니다. 저도 함실장 위에 황토를 10cm 이상 두껍게 이렇게 발라서 함실장을 보호하도록 시공을 했고요. 함실장의 재료는 석재 파는 곳에 가시면요, 길이가 1m, 폭이 50cm, 500mm, 그리고 두께가 80mm, 8cm 이런 석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가지고 함실장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함실장이 충분히 크고 길어야 전체적으로 방이 고루 따뜻하게 하는데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고루 따뜻한 구들방의 세 번째 조건, 함실 위에는 크고 두꺼운 함실장을 설치를 한다. 다음은 고루 따뜻한 구들방의 네 번째 조건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고래 속에 냉기와 열기의 대류가 원활하도록 구조를 만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들방의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열 전달의 원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내용 역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들으신 내용일 텐데요. 오늘은 과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열 전달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난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질이 없이도, 공기가 없이도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갖다가 복사라 그러죠.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된다고 그럽니다. 태양열이 대표적인 복사열이죠. 그 다음에 난로 위에 있는 판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그 열이 쇠를 통해서 냄비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죠. 매질의 이동이 없이 매질 자체가 뜨거워져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거죠. 이것을 전도라고 그러죠. 다음에 난로가 공기를 데워서 그 가벼워진 공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대류라고 그러죠. 이렇게 열 전달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들은 복사, 전도, 대류를 다 활용을 하죠. 구들 전체에서 복사, 전도, 대류가 다 활용이 되기는 하지만요, 대표적으로 따뜻해진 방바닥이 방한 공기를 이렇게 데피는 건 대류가 되겠죠. 또 따뜻해진 방바닥에서 이렇게 복사열이 나가겠죠. 그리고 뜨거워진 구들장에서 이렇게 흙을 통해서 이렇게 열기가 올라가는 것은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방이 어떻게 하면 고루 따뜻해질 것인지가 주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래 속의 열기의 대류가 원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역시 냉기의 대류도 원활해야 되죠. 예, 고래 속의 열기 그리고 냉기의 대류가 잘 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열기의 대류부터 살펴보죠. 열기는 철저하게 위로 향한다고 그랬죠. 뜨거운 기운은 항상 위로 붙는다. 그리고 차가운 냉기는 항상 아래로 가라앉는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발생된 열기가 위로 붙어서 이렇게 구들장 아래로 이렇게 타고 갈 겁니다. 그러면 방 전체에 이 열기가 잘 타고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윗목으로 갈수록 구들장의 높이가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높아야 됩니다. 아랫목보다 윗목이 높아야 열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정면도입니다. 열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부딪힐 텐데 열기가 옆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자리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높아야 열기가 가장자리로 쉽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열기의 대류는 열기가 위로 향하는 것을 이용해서 윗목으로 갈수록 구들장이 높게,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구들장이 높게 시공이 돼야 된다. 그래야 방 옆이나 윗목이 고루 따뜻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윗목과 아랫목 또는 함실 쪽과 가장자리 쪽은 얼만큼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가로 길이의 20분의 1 정도, 이 정도 높이 차이를 두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랫목에서 윗목까지가 4m라고 한다면 예, 이 높이 차이는 20cm 정도 차이를 두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냉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 아궁이에서 올라온 열기는 고래 속에서 아주 급격하게 식습니다. 구들장이나 고래 뚝 같은데 추결 장치에 열을 전달해 주고요. 원래 이쪽 처음 올라오던 열기가 약 600도 이상 되던 열기가 윗목 이쪽 와서는 거의 200도 이하, 100도 이하가 될 정도로 급격하게 식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냉기가 되는데요. 이 냉기도 점점 차겠죠. 열교환이 되면서 냉기가 점점 차겠죠. 그러는 중에 아궁이에서는 계속 열기가 이렇게 유입이 될 겁니다. 고래 속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식고 다시 냉기가 되고, 그래서 고래 속은 냉기하고 열기가 이렇게 막 흐르는 소용돌이가 될 텐데요. 냉기를 어딘가로 빨리 배출을 해줘야 열기가 고래 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됩니다. 냉기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래 속에 있는 냉기를 저는 여기 구멍을 뚫어서 고래 개자리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고래 개자리도 이렇게 냉기가 점점 차겠죠. 이렇게 찰 겁니다. 예, 냉기도 덜 식은 냉기가 있고 또 아주 차가운 냉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냉기가 있겠죠. 그나마 덜 식은 연기, 뜨뜻한 연기는 이쪽으로 빠지기가 쉽겠죠. 그런데 아주 차가워진 냉기는 굴뚝으로 빠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차가운 냉기를 빨리 어딘가로 빼주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저는 고래 개자리에서 다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차가운 연기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불을 뗄 때 아주 차갑고 습한 냉기, 그리고 계속 식은 비교적 아주 차가운 냉기는 이쪽으로 빠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죠. 연기는 이쪽으로 빠지고요. 아주 차가운 냉기는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고래 개자리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PVC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요. 여기는 차갑기 때문에 PVC 파이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PVC 파이프 저는 100mm짜리를 썼고요. 100mm짜리 PVC 파이프를 외부로 빼주도록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가장 낮은 위치로 빼야 되겠죠. 네 번째 조건 정리해 보면요.
열기의 흐름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윗목으로 갈수록 구들장을 높게 시공을 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높게 시공을 한다. 냉기의 흐름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고래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개자리 쪽으로 냉기가 빠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개자리에서 가장 낮은 쪽에서 다시 외부로 냉기가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 고루 따뜻한 구들방의 5번째 조건입니다. 이 5번째 조건 역시 불 잘 뜨는 구들방의 조건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고래 개자리나 그리고 연도나 그리고 굴뚝 개자리에도 이렇게 냉기가 찰 것이고요. 고래 속에서 이렇게 열교환을 하고 식은 연기들이 이렇게 이제 고래 개자리를 통과해서 연도를 통해서 굴뚝으로 잘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연도 쪽에 있던 냉기들이 이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도에도 비교적 따뜻한 연기가 나갈 수 있는 길과 연기보다 차가운 냉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냉기가 연기의 흐름이나 열기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나요. 그래서 이 연도의 단면도를 보면요. 연도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도 안에서 냉기가 이렇게 머무르거나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가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의 모양은 위아래로 직사각형인 모양이 연기가 잘 빠질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잘 뜨는 조건 또는 방이 고루 따뜻한 5번째 조건, 연도의 모양은 위아래로 직사각형, 위아래로 길게 이런 형태를 갖춰야 된다. 방이 고루 따뜻한 6번째 조건은 뭘까요? 이 그림은 구들의 평면도죠. 고래의 형태입니다. 불이나 열기는 구석진 곳을 싫어합니다. 구석진 곳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구두를 시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석 쪽으로는 불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고루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래의 형태를 이용해서 구석 쪽으로 불을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고래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줄고래와 흩은 고래를 합한 혼합고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길을 유도하기 위해서 줄고래를 이용하고요. 이 윗목이나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양쪽에서 온 열기가 이렇게 합쳐질 수 있도록 흩은 고래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이 고루 따뜻한 6번째 조건입니다. 고래의 형태를 이용해서 구석 쪽이나 불이 잘 가지 않는 쪽에 불길을 유도를 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 전체가 고루 따뜻한 구들방의 조건. 첫 번째, 불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목을 좁게 해서 센 불길이 고래 속으로 단번에 쑥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두 번째, 벤추리 효과를 이용하는 거였죠. 세 번째, 불은 위로 향하기 때문에 함실에서 발생된 열기가 바로 아랫목 구들장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크고 두꺼운 함실장을 함실 위에 설치를 한다. 네 번째, 고래 속에 열기와 냉기의 대류를 원활하도록 도와준다. 열기의 대류가 원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윗목이 높도록 그리고 가장자리가 높도록 구들장을 설치를 한다. 그리고 냉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래 속의 냉기를 고래 개자리로 빼주고요. 고래 개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외부로 냉기를 빼줄 수 있는 냉기 배출구를 만든다. 냉기가 잘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생각하시기를 구들은 열기를 잘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열기뿐만 아니고 냉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기가 가는 통로를 잘 만들어줘야 막힘이 없이 열기가 갈 수 있거든요. 냉기의 대류를 원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번째였죠. 고래 속의 열기와 냉기의 대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다섯 번째요. 연도 내에서 연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연도의 구조는 단면도에서 볼 때 위아래로 직사각형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예, 끝으로 여섯 번째. 열기는 구석진 곳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구석진 곳이나 열기가 잘 가지 않는 곳에 고래의 형태를 이용해서 열기가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줍니다. 예, 오늘은 좋은 구들방의 두 번째 시간으로 방 전체가 고루 따뜻한 구들방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들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니고요. 아주 명쾌한 과학입니다. 이 과학의 원리만 아시면 내가 손수 구두를 만들더라도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구두를 누구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구들방의 세 번째 오래 따뜻한 구들방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